텔레비전. 오늘은 나의 배란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리즈 텔레비전. 오늘은 나의 배란을은 언제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퓨지언유원 신촌점 신혜지 원장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쭉 리뷰를 해보니까 와, 얘기를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시간 내에 좋은 정보들 잘 전달해 드리고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주기. 여러분들은 생리주기를 아시나요? 다들 생리주기 아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생리주기에 대해서 나의 생리주기가 뭐 며칠 주기이고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성 환자들을 많이 보는 한의원이기 때문에 처음 오시면은 초진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생리주기를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난에 5일, 4일, 21일, 22일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생리주기를 적어달라고 하면은 30일, 28일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생리주기를 내가 생리를 하는 날짜, 내가 5일 동안 생리를 한다. 그러면 5일, 생리주기가 5일. 혹은 어떤 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다음 생리할 때까지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생리할 때까지 숫자를 세워서 말씀해 주셔서 21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생리 주기는 한 생리를 시작해서 다음 생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생리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시간이 새로운 한 주기가 시작되는 날짜인 거예요.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날짜, 여기에서 이만큼의 기간, 이 빨간 생리를 한 날짜로부터 노란 날짜까지 이게 하나의 주기이고 또 다음 생리가 시작되면은 다음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특별히 지금이 10월달이니까 10월달 달력을 가져 나와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10월 2일날 생리를 시작한 사람이 10월 30일날 생리를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총 생리 주기가 며칠일까요? 바로 2일날 시작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14일, 21일, 28일이 지나고 29일째 날에 다시 생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기 안에 있는 날짜가 총 28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시작하고 30일날 시작한 사람의 생리 주기는 30 빼기 2로 해서 28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일반적인 생리는 26일에서 35일 정도로 보게 되고요.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면은 생리 주기는 21일에서 35일이라고 적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사실 25일 이하의 주기는 조금, 아까 제가 21일이라고 했을 때 좀 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5일 이하의 주기를 갖고 있을 때는 뭐지? 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25일 이하의 주기는 난소 기능의 저하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리를 멀쩡하게 할 나이인 사람들이 이 21살, 22살 이런 사람들이 25일 이하의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뭐지? 하고 보게 되고요. 혹은 40세 이상인 사람들이 25일 이하의 생리를 한다고 하면은 난소 기능이 저하되었을까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21일 이하인 주기는 빈발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빈발월경입니다. 자, 40일 이상의 주기는 희발월경이라고 부르고요. 희귀하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생리는 26일에서 35일 이내 안에 있으면은 비교적 주기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고 정상적인 주기 안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고요. 가장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28일에서 30일 정도로 보게 되고요. 가장 이 기간 내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생리 주기가 26일보다 짧다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난포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11일 정도로 보거든요. 물론 개인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난자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 시작하고 난 다음 배란되고 14일 후에는 생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리 시작하자마자 난자가 자랐다고 치면은 총 2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다음 생리가 시작되는 건데요. 만약에 뭐 21일 만에 생리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이따가 뭐 나는 그 배란기를 계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7일 정도만 난자가 자라고 배란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난자가 11일 자라지 못하고 7일 만에 배란이 되었다는 거는 사실 생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4일쯤 전부터 난자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그건 항상 혈중의 FSH라고 하는 그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 올라가는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생리 주기인 경우에는 난자가 너무 빨리 자라고 있고 FSH 호르몬이 너무 높은 상태로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점검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배란기는 언제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배란이 되고 14일이 지나고 나면은 생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이 돼서 한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가장 일반적으로 웬만해서는 배란이 되고 14일 후에는 생리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배란이 되었다는 거는 생리 시작하기 14일 전에 배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생리 시작한다. 10월 21일 날 생리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배란은 언제 되었을까요? 바로 21일보다 14일 전인 10월 7일에 된 겁니다. 이건 쉽죠? 그래서 배란이 되었다는 건 생리 시작하기 전에 14일 전인 거고요.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임신 시도를 했어요. 임신 시도를 했는데 배란이 언제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오늘 생리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배란이 10월 7일인 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10월 7일 주위에 날짜를 맞춰서 임신 시도를 했었는지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임신 시도를 했구나. 혹은 내가 이번에는 완전 타이밍 놓쳤네. 10월 10일 날 했네. 아이고 배란 놓쳤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생리 주기가 일정한 사람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리를 하면은 그 전에 언제가 배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산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 생리 주기가 일정한 사람은 좀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항상 나는 28일 뒤에 생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배란일을 일정하게 내 생리 시작한 날부터 14일 뒤에 하게 될 거다. 혹은 내가 생리 주기가 항상 35일인데 그러면 나는 생리 시작하고 21일째 배란이 될 거다라는 걸 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배란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일에 생리를 한 사람이 아직 30일이 되지 않았죠? 이분이 원래 항상 규칙적인 28일 주기의 생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배란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 이미 달력에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예상하기 쉽습니다. 자, 이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생리 예정일을 보고 생리 예정일보다는 14일 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생리 예정일은 10월 2일에서 28일 후인 10월 30날이죠. 그렇다면 배란일은 생리하기 14일 전, 10월 30일에서 14일 전 되면 10월 16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그 생리 주기에 대해서 혹은 나의 배란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수직선을 놔두고요. 자, 여기에서 나의 생리 주기는 28일이에요. 그런데 그 배란일은 생리 시작하기 14일 전입니다. 그러면은 28일 중에서 14일 빼면은 앞에 14일, 여기가 배란일이고요. 그러면은 나의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뒤에 배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밑에 표기를 해놨는데 사실 네, 수학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표기해놨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림으로 놓고 좀 설명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배란 예정일이라는 거는
생리 예정일에서 14일 전이고요. 생리 예정일이라는 거는 생리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생리 주기를 더하면 다음 생리 예정일이 나오죠. 거기에서 14일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식으로 만든다면은 생리를 시작한 날짜는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생리 시작일은 놔두고요. 생리 주기가 28일인데 28-14일이 되면은 총 14일이 되는 거죠. 생리 시작일에서 생리 주기 빼기 14일을 하면은 더하면은 배란 예정일이 됩니다. 자,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생리를 10월 2일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넣은 대로 10월 2일에서 28일 후인 10월 30일이 생리 예정일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글자로 써놓지 않고 저는 생리 주기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 생리 언제쯤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생리 주기가 30일이신 분은 저 11월 1일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대략 예상을 하세요. 그 날짜로부터 2주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달력을 보고 좀 더 표시를 하면 쉽겠죠. 그래서 생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내 생리 예정일을 계산해내고 생리 예정일에서 2주 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넣은 숫자들을 해보면은 배란 예정일은 생리 시작일에서 28일 생리 주기니까는 28-14인 14일째 14일을 더하게 되면 배란 예정일이 되고요. 10월 2일에서 14일을 더하면은 10월 16일에 배란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에 시작하신 시제분이 이제 지났죠. 자, 이게 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좀 쉬운데 이게 PPT를 만들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금방 캐치가 될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8일 주기 말고 30일 주기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자, 내 생리 날짜로부터 30일 뒤가 내 생리 예정일인데 그보다 14일 뒤로 14일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30일 중에서 14일 앞으로 돌아가면은 앞엔 16일이 남죠. 그래서 내 생리 시작한 날로부터 16일 뒤가 배란일이 됩니다. 한 번 더 예제 볼까요? 의외로 35일 주기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35일 주기도 조금 길긴 하지만 정상 주기입니다. 내가 생리 시작한 날짜로부터 35일 뒤가 생리 예정일이고요. 이 날짜는 없더라도요. 35일 뒤가 생리 예정일인데 그 앞으로 14일 정도 가면은 이 앞에는 21일이 남죠. 그래서 내 배란 예정일은 10월 2일로부터 21일이 더 지난 10월 23일이 나의 배란 예정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임기는 배란이라고는 완전히 일치하고 그 영역 안에 들어있죠. 그렇지만은 배란 날짜가 반드시 100%의 가임기라고 해야 될까요? 배란일에만 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된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가임기는 조금 더 넓게 보고요. 아주 넓게 본다면 가임기는 배란이 되기 5일 전부터 배란되고 난 후 한 2일, 3일까지 보는 것도 있는데 한 3일은 조금 길고 2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가임기로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길죠. 자, 좀 더 확률이 높다면 물론 배란하기 한 3일 전쯤부터 그리고 배란하고 하루 정도까지 요 기간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곳인데요. 근데 아마 주위에 보셨을 거예요. 나 완전 생리 끝물에 그 관계가 있었는데 임신이 됐어. 나 완전 예상 못하고 둘째 가졌어. 근데 정말 아닌 날 했어. 이런 분들. 배란일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많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정자의 수명에 따라서는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임기는 이렇게 잡지만 내가 계획 임신을 가진다면 물론 가임기로부터 조금 넓게 잡고 여러 번 임신 시도를 하면 가장 좋은데 가장 확실한 날짜는 한 3일 전부터 하루 뒤 정도에 한 4일 정도로 잡고 그 시간 동안에 임신의 시도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정자의 수명이 한 3에서 5일 정도 되고요. 길면 일주일도 가고요. 난자의 수명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자가 원래 자궁에 들어와서 배란이 딱 되었을 때 정자가 배란된 애랑 바로 들어가서 만난다가 아니라
보통은 정자가 먼저 들어가서 난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배란된 난자를 바로 캐치하는 형식으로 그 임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란이 되기 훨씬 더 전에 배란 일자보다 조금 더 이르게 임신 시도를 하는 게 네, 임신에는 좀 더 도움이 되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란은 컨디션에 따라서 앞뒤로 이동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임기를 만약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넓게 잡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란기가 지난 후에는 사실 난자가 이미 죽어버리고 나면은 임신 시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배란기가 되기 전에 임신 시도를 잘 해놓는 것이 좀 더 임신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임기와 생리주기까지 예상하는 그 예제를 갖고 왔는데 오늘 풀이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배란기에 대해 숫자랑 뭐 그래프랑 이런 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배란기는 나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 임신을 제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배란이 피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피임을 할 때 배란기에만 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철저한 2중 3중의 피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나의 배란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중요한 날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면은 임신 시도하지 않고 피임을 하는 도중이라면 오히려 더 나의 배란기가 언제인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배란을 사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어플을 사용하는 게 의미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배란기를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 첫 번째는 어플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배란 점액, 세 번째는 기초 체온, 네 번째는 배란 테스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섯 번째로 병원에 간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플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배란과 가임기 계산 방법이고요. 이게 사실 주입기가 일정한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어플이 알아서 계산 잘 해줍니다. 네, 정말 잘 해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머리 쓰지 않아도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어플을 사용했을 때 뭐 피할 날과 뭐 중요한 날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근데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 사실은 어플은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네, 생리주기가 평균 한 30일 정도로 나오는데 생리가 거의 일정하게 29, 30, 31일 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가임기 거기에 계산해주는 게 거의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리주기가 평균 31일이라서 난 30일이다 생각했는데 25일에서 35일 내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어플의 의미가 거기에 가임기나 배란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주기가 비교적 일정한 사람들은 어플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배란점액인데요. 배란점액은 원래 작은 경부에 경관을 채우고 있는 점도가 있는 액체이고요. 배란기가 되면은 작은 경부가 열리고 또 점액의 점도가 옅어지면서 이렇게 외부로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리주기가 일정한 사람들은 배란기가 되면은 냉이 많이 나온다. 배란기가 되면은 배란점액이 나온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질의 배란점액은 배란이를 길게 늘어나고 날달걀 흰자위 상태, 좀 맑고 길게 늘어난 점액 상태인 거고요. 배란 전후에는 약간 늘어나다 끊어지고 물처럼 투명한 상태. 월경 전후에는 전혀 끈기가 없고 하얀 울빛깔이라고 하는데 배란이를 길게 늘어나면서 날달걀 흰자위 상태처럼 맑은 이런 상태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분비물 나왔으니까 배란일 최근에 냉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기초체온법인데요. 사실 저는 저희 환자한테는 기초체온법을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초체온법을 써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강체온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외부 공기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질 수 있는 겨울이나 여름에는 기본적인 기초 체온이 조금 잘 안 맞게 나와서 저는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비교적 잘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기초체온법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배란을 일으키게 되는 LH라고 하는 호르몬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몸에서 배란이 몸에서 체온이 초저온기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평소의 체온보다 한 0.2도에서 0.3도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체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LH 호르몬이 올라갔고 LH 호르몬이 올라가면은 한 24에서 36시간 뒤에는 배란이 일어난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온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은 임신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배란 테스터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LH 호르몬을 직접 측정을 해주는 도구예요. 저는 체온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배란 테스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H 서지가 올라가는 것을 표기해주는 시약이고요. LH 서지가 되고 24에 36시간 뒤에는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가 배란 테스터기 양성이 나올 텐데요. 이때 임신 시도를 하게 되면은 정자가 이렇게 난관까지 가서 배란된 직후의 난자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나왔을 때 임신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란 테스터기도 몸 상태에 따라서 그냥 LH 서지가 올라가는 한 2, 3일 정도만 짙게 나올 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일주일 내내 짙은 선, 일주일 내내 2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걸로 임신이나 배란에 대해 테스트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의 배란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한의학에서 임신의 기본은 조경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라는 건 고를 조자이고요. 경이라는 건 월경할 때 경이에요. 월경을 고르게 해야지 임신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규칙적인 생리가 예측 가능한 임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한테 생리 주기를 먼저 물어보고 생리의 양과 생리의 상태를 알아본 다음에 그 생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배란이 예측하기 어려우면은 가장 먼저 조경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내원하시면은 개개인 체질과 상황에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조경할 수 있는 침치료를 같이 도와드려서 배란이 좀 더 규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입니다. 임신 준비 중인데 갑자기 배란일이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기가 어느 정도 규칙적이었어서 불과 생리전 증상으로 배란을 진작해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리주기가 너무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배란일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 난감해졌습니다. 이제 2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생리주기가 너무 뒤죽박죽으로 바뀐 이 상태에선 산부인과를 가서 배란일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이분이 까먹고 계세요. 생리주기가 안 맞고 있다면 생리주기가 왜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네, 원래 잘 안 맞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보통 잘 맞으시던 분들이 안 맞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영양 섭취는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외부의 요소들이 내 생리에 규칙성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교정을 해야지 임신을 좀 더 건강한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 산부인과에 가면은 물론 날짜를 보고 자주 가서 배란 날짜를 받아와서 임신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는 약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배란 테스터기 쓰는 거랑 어, 배란 날짜 받는 거는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 퀴즈에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당첨되신 세 분들 명단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녹차 라떼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배란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배란주기 계산법, 2번 임신 테스터기 사용, 3번 기초체온 측정법, 4번 배란 점액 확인. 뭔지 잘 아시겠죠? 참여 방법은 10월 26일 수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즈한의원 자금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총 3분을 선정해서 던킨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플에 잠깐 나왔었죠.
자, 시즈아니워에서 나온 시즈 어플 많이 절차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시즈아니워 진료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리에 대해서 계산해주는 어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진료 강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